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2의 21번 지문, 문장 삽입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에 나오는 문장은 도치입니다. important란 형용사 보호가 문도로 나와서 도치가 되었어요. 물론 equal이란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죠. 동사가 is입니다. 뒤에 탑다운 프로세싱이 주어고 콤마 다음에 위치는 그 탑다운 프로세싱을 가리켜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involve는 포함하다는 뜻이고 previously란 부사가 acquired라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화된 단어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첫 줄에서 ha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문법은 반복적으로 머리에 세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separately란 이 부사는 동사나 과거 분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udy를 수식하고 to determine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so 이제 to in order to고 determine은 뒤에 to 부정차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be determined to 부정차도 씁니다. 그리고 대절이나 간접 의문문을 목적어절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determine이 타동사로서 how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을 목적어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occur도 자동사죠.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bottom up processing 위에 박스에서는 top down processing 나왔죠. 콤마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그 선행사가 정해진 특정한 명사를 가리킬 때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비긴전은 선행사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었고 그리고 the signal are passed along 수동태죠. successively라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뒤에는 more complex로 수식하면 되는 거고 result in 다음에는 내용상 결과적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result from은 내용이 원인이나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result도 참고적으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convert A into B는 A를 B로 전환하다, 변환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neural impulses가 선행사가 되고 역시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왔습니다.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travel s가 없어요. 그 다음 for 다음에 sensing이 동명사인데 sense라는 단어는 감지하다, 인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brain region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s가 없죠. 그 다음 전치사 about 다음에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데 what face look like 조심해야 돼요. 이때 what은 like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how를 쓰면 like가 빠져야 됩니다. how를 쓰면 like가 빠져야 되고 how를 두 단어로 풀었으면 what like 구조로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brain regions가 주어 선행사고 주어 역할하면서 can help가 동사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이때 to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to perceive라는 단어하고 recognize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는 앞에 단어만 to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 특징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지문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간접 연계로 충분히 구평이나 수능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기말고사에 이 지문이 해당되는 학생들은 잘 공부해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글의 순서 문제로 두 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광펜 표시되어 있죠. 하나는 빨간색, 두 번째는 연파란색 해가지고 형광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 준비하십시오. 일단 박스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면은 탑다운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전에 습득된 지식을 포함하는 탑다운 처리 과정입니다. 이전에 습득된 지식이란 건 자기가 이미 배웠거나 경험했던 그 지식을 말하겠죠. 이것을 포함하는 탑다운 처리 과정이 perception이죠.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의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제 however이라는 단어가 문장 위치 문제 나올 때 단습니다. 그러면 however이 보통 보면은 문장 쭉 내려가다가 3번, 4번, 5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부터 1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탑다운 처리 과정과 대조되는 어떤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향식 처리 과정이 지각에 똑같이 중요하다. 그럼 앞에서 이거 대조되는 말이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단서는 however하고 하향식 처리 과정과 똑같이 중요하다. 예전에 습득된 지식,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됩니다. 자, 본문 첫 줄에서 sensation, 감각이죠. 감각, perception, 지각입니다. 감각과 지각은 거의 항상 똑같이 함께, 거의 항상 함께 일어난답니다. 함께, 같이 일어나, 함께. 그러나 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원들은 연구를 했어요. 각 과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각각 연구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각 과정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각은 bottom-up processing이죠. 저기 나오죠. 이거 대조적입니다. 상향식 처리 과정입니다. 이거는 상향식 처리 과정이죠. 과정을 통해서 지각이 일어난답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위치가 뭐냐? 상향식 처리 과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시작이 돼. With the physical stimuli from the environment. 환경으로부터의 신체적인,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물리적인이 좋겠죠, 해석이. 자, 물리적인 자극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proceed라는 단어가 진행되다라는 뜻인데 자동사입니다. Through transduction은 변환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까다로워요. Of those stimuli. 여기 삽입되어 있다고 보고 into는 proceed into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자극의 변환을 통해서 neural impulse, 신경자극이죠. 신경자극 속으로 진행된다,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지각은 상향식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상향식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환경으로부터의 물리적인 자극으로 시작을 해서 물리적 자극은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겠죠. 그리고 그런 자극의 변환을 통해서 신경 자극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됐죠?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The signals, 그 신호는 are passed along, 전달이 되는데 to successively, 잇따라서 more complex brain regions, 더 복잡한 뇌 영역으로 잇따라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 result in the recognition of a visual stimulus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의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recognition 인식으로 해서 하세요. 시각적 자극의 인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잇따라서 더 복잡한 뇌 영역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시각적 자극의 인식으로 인식된다. 아, 저게 뭐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의 눈은 라이트 에너지죠. 빛 에너지입니다. 이 빛 에너지를 convert into A를 B로 변환하죠. 신경 자극으로 변환해요. 근데 그 신경 자극이 뭐냐? 위치죠. travel into the brain to visual regions입니다. 시각 영역에 자, 뇌 안으로 이동을 해서 시각 영역으로 갑니다. 뇌 안으로 이동해서 시각 영역으로 가는 게 바로 신경 자극이에요. 됐죠? 자, 이러한 정보는 forms, 형성을 하는데 the basic, 기초를 형성합니다. 자, 뭐를 위한 기초냐면 sensing the visual stimulus and ultimately its perception이죠. 시각적 자극을 감지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의 지각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답니다. 시각적 자극을 감지를 해서 결국에는 그것의 지각을 위한 기초를 형성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쭉 설명했는 게 상냥식 처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구체적 예시까지 들었죠? 그런데 5번에 보면 결과적으로 말 나오면서 갑자기 결과적으로 나와요. When you look at your best friend face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에 있는 하향식 처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때 얼굴은 뭐냐면, 이 얼굴이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얼굴인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뇌 영역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익숙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뇌 영역이니까 이거는 뭐였어요? 이미 습득된 지식이죠. 이미 습득된 경험이죠. 그죠? 자, 이것이 여러분이 스페시픽, 특정한 시각적 자극을 지각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위에서 말했는 상향식 처리 과정과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그럼 대조 개념의 말이 적용되기 때문에 5번에 옵니다. 박스에 보면은 이전에 습득된 지식을 포함하는 하향식 처리 과정은 지각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향식 처리 과정처럼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은 지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도입 부분에서는 감각과 지각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연구자들은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 문장부터 여섯 번째 문장까지는 지각의 상향식 처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환경으로부터의 물리적 자극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과 여덟 번째 문장에서는 지각의 하향식 처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포함해서 뇌에 저장된 정보가 특정한 시각적 자극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좀 상향식 처리와 하향식 처리란 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문장과 문장을 의미를 연결해 보다 보면은 이게 5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날도 더운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말고사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